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도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규모의 그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말 그대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시킨 그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한 내용과 언제부터 그러면은 계도 기간을 거쳐서 모든 업종에서 적용되는지 1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업장들도 있죠. 근데 2년간 유예를 주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업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중대재해법의 주요 정의,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그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누가 이 안전보건의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의무를 누가 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누가 사업주인지, 경영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중대재해란 있죠. 중대재해란 법 규정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중에서 중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재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면 중대산업재해는 뭐냐? 사업장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도중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면 1명 이상. 그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같은 사고로 말이죠.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발생했을 때는 중대산업재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 처벌 규정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1명일 때는. 그러니까 2명 이상일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봐서 중대산업재해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외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요거 잘 알아줘야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요 2번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잘 알아줘야 되겠죠. 명확하게 해보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1년 안에 3명 이상.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4가지 종목이 있죠. 24가지 종목의 직업성 질병이 어떤 것인지 알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알아보도록 하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2명 이상, 아니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2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4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서 12가지 있고 그 다음에 24가지까지 있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이 항목을 봐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거를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봅시다. 대부분 보면 급성 중독, 2번도 급성 중독, 대부분 급성 중독이 많죠. 급성 중독이 뒤에 쭉 보면 급성 중독, 그 다음에 기도 과민성적 후군, 그 다음에 또 독성 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렙토스 피라증, 탄저, 그 다음에 레지오넬라, 이름도 어렵네요. 레지오넬라증, 이거는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병, 산소 결핍증, 급성 방사성증, 무형성 빈혈, 그 다음에 열사병, 이런 것들이 24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가 있다 이 말이겠죠. 요거에 의해서 1년 안에 요 병으로 1년 안에 3명 이상 발병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요 경우죠. 세 번째 경우.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급성 중독은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염화비닐, 그 다음에 납 같은 화합물, 그 다음에 수원, 크롬 화합물, 벤젠,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뉴스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많이 해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뉴스 지상이나 이런 데도 나오죠. 급성 중독이 톨루엔,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보라수소, 카드뮴, 그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에 의해서 급성 중독이 되면 이 대통령으로 정한 24가지 종목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13번을 보면 작업 환경 측정 대상,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 중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입니다. 그죠?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인데 이래 인한 급성 중독, 여기까지는 화학하고 관계되는 물질들이 많이 있죠. 13번까지는 대충 그렇고 그 밑에도 대충 그렇지만 화학물에 의한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정해 놓은 거죠. 그다음 14번 보면 염소, 염화수소에 의한 기도 과민증 후군, 그다음에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돼 가지고 발생한 스티븐슨 존슨적 후군, 그다음 독성 간염, B형 간염, 보건의료 종사들에게 발생하는 B형, C형 간염 등 매독, 이런 혈액 전파성 질병, 아니면 습한 상태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그 다음에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탄저, 이런 것들, 브루셀라증, 그 다음에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잠수병 등,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부족할 때 산소 결핍증, 그 다음에 전립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급성 방사성, 무형성 빈혈, 이런 것들, 고열 작업, 우리가 현장에서 여름에 더워서 발생하는 고열 작업이나 아니면 근로 환경에 용광로처럼 엄청 뜨거운 이런 작업 환경이 있을 때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어떤 겁니까? 열사병, 요런 규정이 있죠. 24가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의한 질병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법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겠죠. 2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예전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안전을 관리하는 또는 보건을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런 업무를 위탁을 받았건 아니면 뭐 고용을 했건 그 관리를 하는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었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뭐 이런 안전사고나 보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책임을 지운다 이제 이런 취지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확대되는 거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 한번 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안전보건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가 누구냐,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사업주는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사업.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은 사업의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아니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업주가 맞는 거죠. 사업의 주인. 어떤 뭐 주식회사 같으면 뭡니까?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되겠죠. 개인 사업자 같으면은 개인 사업자를 하는 대표, 사장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사업주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가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이사 또는 법인일 때는 대표이사일 거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일 때는 개인 사업자 사장,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업을 대표하고 실제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도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 책임자에 장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 공기업 같으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기업들 많이 있죠. 한전 뭐 이런 코레일 이런 공기업들이 있죠. 그 공기업에서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가 되는 거겠죠.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공사의 공기업의 장이죠.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시청에서 무슨 어떤 공사를 했다 이러면은 뭡니까? 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 군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 이러면은 뭡니까? 군수가 해당되는 거겠죠. 이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은 누구인가? 아까 앞에 거에 대한 해설서이죠. 해설. 자, 해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누가 책임 의무가 있느냐? 누가 이 안전 보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뭡니까?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위자. 사업주는 어떻게? 개인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아까 법인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표가 한다 그랬죠. 법인이나 기관은 어떻게 개인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칭에서는 그러면 사업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 사업자일 때는 개인 사업주, 그 사장을 말하는 거죠. 개인 사업주는 대표가 있죠. 사장, 개인입니다. 그 사람을 사업주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나 법인이나 기관일 때는 어떻게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도 사업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나 기관에서는 개인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법인은 대표이사가 되고 기관에서는 기관의 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외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 등 이런 사람들을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상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을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뭐 형식상 직위, 뭐 명칭에 관계없이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나는 실제로 이 회사의 주인인데 명함만 대표이사가 아니고 뭐 실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다 결정을 하고 권한과 책무도 이 사람이 다 쥐고 있죠. 그 사람도 뭡니까? 경영 책임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권한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형식상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 책임자로 본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뭐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 기업 주가 자기의 명함이나 직함이나 직위 이런 것들을 좀 낮게 해서 좀 피해 보려고 대표이사를 하지 않고 뭐 실장이나 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피해가려고 했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누구를 그러면 처벌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얘기겠죠. 해당 사업에서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용 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을 정확하게 좀 더 알아봤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실제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받는다 이 말이겠죠. 그 사업주는 뭐 우리 해설을 보면은 개인 사업주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법인일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의 대표이사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업 이런 사람들의 장도 사업주는 사업주죠. 그 사람이 사업주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업주이지만 나눌 때 그런 사람들은 경영 책임자로 나누겠다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주체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죠.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만을 말하는 거고 법인의 대표이사, 뭐 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도 사업주에 해당되기는 하죠.
사업주에 해당되는데 구분을 할 때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업주보다는 이 경영 책임자 쪽에 우리가 법인 대표이사나 아니면 뭐 지방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은 경영 책임자로 본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언제이냐?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범위는 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적용이 됩니다. 일회적인데요. 이것도 관계없이 일시적인 건데요. 그것도 관계없이 무조건 다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무조건 다 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50명 이상인 사업장이 50명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건설업은 일용직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근로자 수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급금액,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면 무조건 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걸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죠. 그 다음에 50명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일 때는 22년 1월 27일 법 시행일부터 그냥 그대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있죠.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일 때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얼마? 2년 줬는 거죠. 그래서 22년이 아니고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좀 준 거예요. 좀 작은 업장에서는. 자,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를 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개인 사업주, 그러니까 개인 업체 말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개인 사업주이거나 법인이거나 기관이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5명 미만일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법 적용을 제외시킵니다. 5명 미만일 때는 제외시킨다 이 말이죠. 5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건설업의 경우는 50억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일 때 5명 밑으로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나마 기준이 50명이고 50억이죠. 50명 이상일 때는 또는 건설공사가 50억 이상일 때는 법인이나 기관일 때는 22년 1월 27일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빼줬는 거죠. 22년 1월 27일부터 바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50명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일 때. 근데 개인 사업자일 때는 유예기간을 2년 줬는 겁니다. 50억 이상이라도 아니면 50명 이상이라도 개인 사업자일 때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줬는 거죠. 그래서 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고용인은 50명 이상, 건설공사일 때는 50억 이상의 법인 기관은 무조건 다 즉시 시행일 즉시 이제 해당이 되었죠. 유예 기간을 2년 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이라도 5명 이상 50명 미만일 때 아니면 건설공사인 경우는 50억 미만일 때는 24년도 1월 27일로 2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4년 1월 27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5명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제외되고 법인이나 기관도 제외되고 나머지 5명 이상 50억 이상 미만도 이제 다 해당되는 거겠죠. 지금 24년 1월 27일 기준으로 하면은 5명 미만만 빼고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때부터는 사업장에 5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5명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 개정 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줬는 상황에 대해서 요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표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